민주당의 또 다른 악재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서 윤관석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성만 의원이 받는 혐의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송영길 후보 캠프 지역본부장에게 900만 원 돈봉투를 뿌렸다는 겁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하지만 이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달 이상 시차가 있는 녹취 2개를 검찰이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겁니다.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 재판으로 간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달한 돈의 출처 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돈의 의미는 제가 검찰 조사에 말씀을 드리고 검찰은 현역 의원을 포함해 돈봉투 수수자 상당수를 특정했다며 관련자 줄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돈봉투 살포에 개입한 걸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부터 다음 주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받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의 칼날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 향할까요? 잘 처음부터 송영길 대표를 향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송 전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다른 거보다도 검찰이 정말 이걸 속도 조절하지 말고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관석 또 이성만 두 의원이 수사의 중점이 아니면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송 대표도 그 면에서는 본인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신속하게 수사해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뭐하러 빨리 해주겠습니까? 내가 검사라도 천천히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훨씬 쉽게 밝힐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은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에 대한 이 압박 수단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사정도 자기들끼리 훨씬 더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와서는 민주당도 이거를 맞을 매를 맞고 빨리 지나가길 원할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조사를 안 하고 짐을 자기들한테 검찰에 떠넘긴 셈이고, 그 다음에 아직 그래가지고 준비도 안 됐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와가지고 조사받겠다고 쇼를 하고 있고. 오늘 그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또 한편에서는 자기들하고 상관도 없는 그 김남국 사건도 검찰에 음모니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검찰도 사람인데 이거 천천히 고통을 주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위법한 것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민주당이 이기적인 게 그거를 빨리 지나가고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게 하고 싶으면서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은 겁니다. 자기들이 개딸한테 욕먹어가면서 윤관석, 이성만, 송영길 이런 사람 비판하고 하기는 싫으니까 검찰의 악역을 넘기는 거거든요. 검사들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권리 행사도 충분히 하시고, 낼 자료 있으면 내시고 천천히 하시고, 검사도 그럴 가능성이 많지. 지금 막 몰아붙여가지고 또 그럼 이 사람들 반박할 거고, 또 민주당의 철험회 같은 사람들은 또 거들면서 검사들이 별것도 없는데 돈봉투 가지고 이런다고 할 텐데, 검찰도 정치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정무적인 판단? 그런 게 있다면은 이거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서두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덤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트럭으로 갖다 붙는 게 아닌가. 그게 덤프 트럭에서 붙는 게 덤핑이죠. 너무 많은 의혹들이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검찰의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걸 다 어떻게 빨리빨리 수사를 하겠는가. 검찰이 버퍼링 걸린 거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민주당이 덤핑한 게 아니라 검찰이 다 캐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캐서 지금 덤프트럭에 실어놨기 때문에 실은 검찰이 처리해야겠죠. 그리고 어쨌든 검찰이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해갖고 하는 게 사건도 많으니까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어봐서 어느 정도 검찰 사정을 아는데 이 민주당의 판타지 중에 하나는 검찰에 가면 큰 캐비넷이 있고
거기에 여러 파일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적절할 때 요거 터뜨렸다가 저거 그거 안 됩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어떻게 수사하다가 단서가 밝혀지는데 그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 수사관들, 뭐 직원들까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잠깐 중단하고 우리가 시킬 때 다시 하세요 하고 캐비넷에 넣어놓는 게 정말로 드문 경우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사건은 사건대로 수사라는 건 생물이라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 돈봉투 사건, 뭐 김남국 사건 이런 거를 민주당 지지자들은 계속 그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 약간 세뇌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게 검찰의 큰 그림인 것처럼. 그래서 무슨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이 총지휘해가지고 지금 이거 터뜨렸다가 돈봉투 사건 질질 끌다가 또 하나 그때 또 하나 꺼내놓고, 꺼내고 또 하나 꺼내놓고. 그거는 정말로 진짜 민주당 유권자들을 속이는 겁니다. 검찰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 총선이 아직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어떻게 쇄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쇄신의 적어도 쇼는 시작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이대로 또 총선을 치를 수는 유권자들에게 없거든요. 선택해달라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아마 문제가 좀 더 깊은 것은 뭐 민주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최근의 뉴스는 이재명 대표가 이 기탁금을 낸 1억 원이 검찰은 4일 재판에서 김용전 부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당 예비경선 기탁금 1억 원의 출처를 캐물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2021년 6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3억 2,500만 원이 이 대표 계좌에 입금됐고 이 중 1억 원이 당대표 경선 기탁금으로 쓰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3억 원 출처에 대해 현금과 모친상 조의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팀의 불법 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6월 28일 김 전 부원장의 차량 운행 기록 등을 제시하면서 경기도 관계자와 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 이 대표가 동석했는가 등을 집중 캐물었습니다. 당일 김 전 부원장이 경기도 관계자와 식사를 마친 뒤 돈을 이 대표 집에 전달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배모 씨가 부하 직원을 급히 이 대표 집으로 보낸 점과 재산 신고 내역에 맞춰 입금하겠다고 말한 녹취 파일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뭐 뇌물을 받아서 기탁금을 낸다. 이건 전 뭐 생전 처음 듣는 한국 선거사에서 생전 처음 듣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사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전혀 아무런 증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 돈은 20년, 19년부터 있었던 돈, 장롱에 있었던 돈이고 또 어머니의 그 상을 당하고 나서 들어온 돈도 있고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장롱에 돈을 왜 두냐? 장롱이 이자 주는 것도 아닌데 2019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다양한 변호사비도 나갔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네. 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들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음성을 냈고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의혹 제기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그건 밝혀져 갖고 김용에 전달한 그 뇌물 갖고 기탁금을 처리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정치에서는 안 되죠, 사실 전혀. 그거 하나면 정치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당에서도 사실과 다르고 이제 입증을 한다고 하니까 뭐 검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만약 이게 지금 일부 녹취록 같은 게 또 지금 특정 언론사에 좀 유출돼 갖고서 이게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나 해당 언론사도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정말로 이거는 궁금한 건데 아마 정 의원님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건데 왜 집에 몇억 원을 현금으로 둡니까?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저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했지만 조의금 받고 하면은 금액이 꽤 되잖아요. 그래도 상 끝나자마자 은행에 가서 맡기지. 그거를
집에 뒀다가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뭐 선거 때 기탁금도 현금으로 냈다 하는 게 그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의원들이 경조사에 뭐 조의금이라든가 축의금 받게 되면 되게 재산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도 소위 말하면 출판 기념회로 인해 갖고서 재산이 증가됐다. 또는 뭐 축의금, 조의금으로 재산이 증가됐다. 재산 신고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재산 신고를 하셨어요. 네, 아니 그래서 현금이 있다고. 네네. 아니 그래서 그 돈하고 지금 전체적인 그 당시 돈 입출금 된 거, 은행 기록등 같은 거 보면 되게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게 대선 과정에서 나왔고.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지금 1억 원이 뭐 유동규의 그 뇌물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죠, 사실 이 문제는요. 근데 이제 특히 경조사, 이제 경조사비 들어오면 그 돈을 뭐 몇억 되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알 수가 없죠, 사실.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입금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입금을 다 하죠, 바로. 저도 이제 상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입금을 다 하고 그 예금은 100% 이제 재산 신고할 때 그렇죠. 들어가면 왜냐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안 한다 그러시면 선의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그 재산이 증가되게 되면 증가된 걸 비고란에 쓰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고란에 쓴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조의금 들어온 거라고 쓰면 됐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게 정치인들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조의금이나 부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현수막에 써붙이기도 하고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주지는 않으면서 왜 받으시나요? 아니 우리 주지는 않으면서 왜 받으시나요? 아니 우리 조의금 냅니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아니, 항상 유권자들에게 아니 공지해요. 그거는 자기 지역구 네. 자기 지역구 유권자에만 해당되고요. 네,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받지도 말아야 경조사에 되는 것이 나가는 아니냐. 부조금이나 조화나 예. 이게 우리 의원실에서 지출되는 비용에 네.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그렇죠, 되게. 국회의원의 세계.